안녕하세요. 마고 길냥입니다. 김골라 풍무역에서 나와서 고촌 향산 힐스테이트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풍무역에서 향산 힐스테이트까지 이제까지 한 5-6번 걸어봤을 거야. 한 1km, 1.5km 되나? 빨리 걸으면, 제가 걸음이 좀 빠르거든요. 빨리 걸으면 한 15분, 천천히 걸으면 한 20분 걸립니다. 오늘은 김포 구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향산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 아파트 원래 이렇게 별로 유망하게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4-5년 전부터 김포에서 가장 유망한 곳은 고촌 풍무다. 왜? 경기도 지역 가운데 업무단지가 없는 곳은 무조건 서울에 가까운 거에 장땡이다. 고촌하고 풍무가 마곡지구에 가깝잖아요. 한데 고촌 향산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고촌인데 행정구역상 이게 사실상 풍무나 걸포하고 가깝거든요, 사실. 근데 풍무역이라도 있지. 향산 힐스테이트는 역도 없고 교통이 너무 불편하죠. 어느 순간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5호선의 연장선인 한강선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한강선 노선을 보니까 5호선 방화 건폐장 차량기지에서 출발해서 고촌 물류단지 지나서 한강 쭉 따라가다가 시내폴리스하고 향산 힐스테이트 그 중간 지점에서 딱 구부러져 가지고 풍무역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단 거쳐서 다시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가는 거죠. 한강선 건설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설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어요. 거기다가 2019년 무렵에 고촌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거라는 소문이 아주 강하게 나돌았죠. 사실 저도 그렇게 봤고, 그래서 고촌에 이제 땅 투기가 하도 극심해서 언론 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대장 신도시가 지정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무렵에 저는 향산 힐스테이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신축 강세 분위기였고, 그때쯤인가 2019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부동산 스터디 강서방에 주로 서식하면서 글을 많이 쓰니까, 그분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자기가 향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서 센트레빌 4차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향힐 분양권 매도하고 강서 센트레빌 4차 살려고 하는데 어떠냐. 아니, 그거였던 거 아니, 돈이 빠듯한데 향일 분양권을 매수할까요? 아니면 강서 센트레빌 4차를 매수할까요? 근데 그때 강서 센트레빌 4차 이거 매수하는 비용이 한 1억인가 더 들었을 거예요. 1억인가 1억 5천인가. 강서 센트레빌 4차가 김포공항역 5개 지나는, 이제 지하철 5개 지나는 김포공항역에서 7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진짜 대단한 역세권인데, 문제는 남부순환로하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음과 먼지, 더군다나 이제 남부순환로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한밤중에는 굉장히 차들이 세게 달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 센트레빌 4차는 김포공항 유휴부지,
그런 개발 계획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 빨라 2025년 이후에 착수해서 2030년쯤이나 완성될 것 같다. 그때 이후는 좀 빛을 볼 곳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제약 요인이 많다. 이에 비해서 향산 힐스테이트는 뭐 이제 5호선 연장 얘기도 나오고, 또 신축이 워낙 강세니까 거기를 분양권을 그냥 보유하라고 했던가 사라고 했던가 이제 그렇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1년쯤 지난 작년에 그분이 저는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쪽지를 많이 받으니까 뭐 누가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죠. 더군다나 뭐 실명 밝히고 문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익명 아이디로 문의하는 건데, 아무튼 그로부터 1년 지난 뒤인 작년에 그분이 저한테 또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길냥이님 말 듣고 향기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럼 뭐 참 분양권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근데 뭐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 일찌감치 쪽지 보냈어야 되는데 늦게 보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보냈구나.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이 맞았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곡에 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마곡을 중심으로 서부축에 대해서 분석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비록 그 서부축의 중심을 마곡으로 보고 있지만 마곡만이 유일하게 좋다거나 모든 기준점을 마곡에 두고 마곡만으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강서 센트레빌 4차가 공항동에 있다고요. 마곡지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이라고 같은 강서구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 시기, 개발 시기, 뜨는 시기를 판단해 봤을 때 강서 센트레빌 4차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일은 바로 호재가 실현될 것 같고, 그리고 반짝 떴다가 나중에 깔아앉으면 소용없잖아요. 이후로 계속 보니까 뭐 5호선 연장이라든지 고촌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가능성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 미래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향일을 추천했던 거예요. 마곡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곡만이 뭐 최고다. 그래서 제가 북카페 강서방에서 글을 쓸 때 마곡뿐 아니라 그 주변인 뭐 계양, 대장, 김포, 고촌, 풍무, 대곡역 부근, 그 다음에 저 멀리 시흥 장현지구까지 여러 곳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왜 길냥이 너는 말이야 서울 강서방에서 왜 딴지야, 그것도 왜 하필이면 경기도 지역 얘기를 하냐고. 마곡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는 사람이 왜 경기도 얘기를 하냐, 당신 강서구 마곡지구 사는 거 맞냐, 뭐 이렇게 그래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제가 왜 마곡을 분석하면서 마곡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냐면, 서울이 3대 도심입니다. 광화문 도심, 여의도 도심, 강남도. 마곡은 이 3대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지, 특히 여의도 영등포 이 도심으로부터 12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의도 이 도심이 90만 평으로 3대 도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은 3대 도심이 아니다. 2대 도심이다. 광화문 도심, 강남 도심만 있고, 여의도 도심은 사실 광화문 도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마곡은 3대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버프를 받을 수 없어요. 이곳은 독자적으로 도심을 형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마곡인데, 마곡 지구가 겨우 110만 평인데
어떻게 3대 도심 및 그것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과 경쟁력을 갖겠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곡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개발돼야 되고 그것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곡지구 개발 초기부터 만약 정부가 마곡지구를 제대로 개발할 거라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계양, 대장이 나왔고 포촌까지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다면 요 전체 규모를 합치면 마곡 110만 평, 대장 101만 평, 요거 105만 평. 김포공항 유유부지 개발이 한 12만 평 가능하거든요. 다 합치면 이게 한 320만 평 될 거예요. 330만 평, 20만 평. 거기다가 고촌까지 한 100만 평, 150만 평 하면 전체 덩치가 한 450에서 500만 평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기존 3대 도심과 별개의 하나의 도심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마곡 가치가 제대로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김포를 한번 볼게요. 김포 향산 도시개발구역, 여기가 향산 1스테이트예요. 김포 신곡 6도시 개발구역, 여기가 고촌 캐슬 앤 파밀리, 여기가 풍곡리, 여기가 테리. 지도상으로 봤을 때 대충 면적이 150만 평 정도 돼요. 만약 5호선이 연장된다면, 여기가 방화 건폐장이라고. 여기 있죠. 이렇게 지날 거라고요. 쭉쭉쭉 가서, 이렇게 지나서, 풍미역 가서, 검단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풍곡리하고 테리 지역의 고촌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이 김포 구도심 지역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한데 문제는 신도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반대하겠죠. 이쪽 분들은 고촌에 3기 신도시 들어오면 김포는 망한다라고 주장하고 이쪽 분들은 구도심 지역은 우리도 시골 읍내 수준에 벗어나서 좀 발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른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향산 힐스테이트만 너무 띄워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풍무역 있죠? 여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이 풍무역 부분은 풍무역세권 개발계획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가 지정되느냐 아니냐가 이 풍무역 지역의 발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줘요. 딱 보세요. 딱 위치를 한번 보세요. 마곡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곡, 김포공항, 지하철 5개 지나게 될 곳, 부천, 대장, 대양, 테크노밸리, 거기에 여기 이 부분이 딱 그림 나오잖아요. 네. 좀 확대를 하면 여기 대곡이잖아요. 대곡까지 합치면 진짜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것도 있구나.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이요. 이 정도 되면 한 800~900만 평 될 것 같아. 강남 초기 개발할 때 900만 평 개발했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서부 측이 그놈의 강남 접근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곡을 분석하면서 항상 그 부근 지역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풍무역 부분이에요. 앞에 풍무 프루저가 보이네요. 옆에 풍무 센트럴 프루저가 있죠. 풍무 센트럴 프루저가 2015년인가 분양을 했는데 그때 미분양 나지 않았나? 아니 왜냐면 제가 풍무 센트럴 프루저 그 상담하러 갔었거든요. 아닌가 그때 분양 시절이었나 보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제가 꼭 분양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부동산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아는 후배한테 한번 사라고 추천할까 해서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풍무 프루저가 분양가가 32평 아마 3억 3천이었을 거예요.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는 그게 3억 9천. 지금 거의 8억 가까이 됐으니까 엄청 오른 거죠. 풍무가 단순히
마곡과 가깝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 개발 계획도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데 이거 빈 땅이죠. 완전히 벌판이지 뭐. 여기가 풍무 역세권 개발 예정지예요. 2023년까지 한 9,700억 투입해 가지고 26만 5천 평 개발합니다. 한 7천 세대 입주하고요.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야. 저는 고촌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원래 저기 4월 말인가 5월 초에 추가 3기 신도시 정부가 발표한다고 했다가 밀어버렸잖아요. 하반기로. 제 생각에는 순전히 통밥인데 고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부선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 쪽, 검단 쪽 교통망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촌 신도시까지 발표해버리면, 와, 이건 뭐 밀란 일어나지, 밀란. 김포 구도심은 이제 구도심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데다가 이 안에 신도시 하나 들어서 버리면 뭐 막말로 게임 끝나는 게 돼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민하느라고 국토부가 추가 3기 신도시 그 예정지 발표를 가을로 밀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제 그냥 순전히 이거 통밥인데, 이것도 통밥이고 뇌피셜인데, 만약 고촌에 추가 3기 신도시가 지정된다면 5호선 연장선인 한강선이 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19년 대광이가 한강선을 언급했을 때는 길이가 24km로 사업비도 한 2조 1,400억. 근데 김부선이 지금 발표돼 버렸잖아요.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검단부터 그 이후 노선을 김부선하고 겹쳐버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지금 제 추측은, 만약 고촌에 3기 신도시가 지정된다면 한강선이 애초 정부가 언급한 것의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건폐장 차량기지에서 출발해서 풍묘까지만 오는 거죠. 아니면 기껏해 검락까지만. 거기서 뭐 김부선하고 환승을 하든지, 아니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중이잖아요. 인천지하철 1호선이 검단 시내에 여기 3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하고만 연결되는 정도에서 그쳐버릴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신도시 쪽으로 안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걸포 메트로자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아파트죠. 걸포, 북변, 사우 이쪽에는 별로 주목을 못했어요. 왜? 이쪽이 이제 김포 뉴타운 지정됐던 곳이거든요. 근데 뭐 잘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지지부진하고. 한강 건너 일산 킨텍스 쪽에 일산 테크노밸리, 뭐 일산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뭐 그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규모 자체는 꽤나 크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될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자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때 각종 공약을 엄청나게 내놔요. 되게 개발 계획이죠. 그래도 뭐 서울은 어쩌지,
좀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솔직히 제 생각은 수도권에서 서울 제외한 다른 데서 나오는 각종 개발 공약은 저는 잘 안 믿거든요. 100%다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상당수는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걸포 북변 이적이 한강만 건너면 일산이라서, 일산 킨텍스고. 와, 여기 비행기 오늘 많이 날아다니네.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많이 다니네. 일산 킨텍스 이쪽은 그 많은 개발 계획이 과연 될까? 그래서 저는 고촌 풍무는 워낙 마곡과 가깝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봤고, 걸포 사후 이쪽은 좀 반신반의했어요. 한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아요. 일단 일산 테크노밸리 26만 평, 방송 영상밸리 22만 평, 거기다가 CJ 라이브시티 9만 평인가? 그것도 있고, 옆에 장안 공공주택 짓고 12,500세대인가 돼요. 굉장히 커요, 거기도. 그게 인천 지하철 2호선 일산 킨텍스 쪽으로 연장되기로 확정됐잖아요. 이게 걸포 북변역 지나서 시내폴리스에 역 하나 생기고, 한강 건너면 테크노밸리역 생기고, 그리고 킨텍스로 가거든요. 그리고 킨텍스에 GTX A역 지금 공사 중이죠. 그래서 걸포 북변이 그전에 제가 생각했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걸포 북변 사후 이쪽 지역은 일단 김골라 이용하면 마곡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물론 출퇴근 시간에 미어 터져서 문제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한강 건너면 일산 대화역 킨텍스 쪽에 엄청난 개발 계획이 있고, 이 양쪽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은 이제 괜찮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각종 개발 계획을 여러 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의심합니다. 자, 일산 쪽에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 전시장 건설 등등 뭐 다 합치면 한 사업비 규모가 5조 1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크죠, 5조 1천억이면. 근데 이게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해도 그게 과연 마곡이나 판교급의 위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마곡 같은 경우에 마곡 마이스, 르웨스트, 원웨스트, CJ 가양공장 부지 이 세 곳의 사업비 규모만 9조 5천억이에요. 2025년 완공 예정인데, 즉 마곡에 이미 투자된 거 빼놓고 앞으로 투자될 이 세 곳만 9조 5천억이에요. 판교 같은 경우도 개발 규모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강남바를 확실하게 받았다고요. 근데 일산 쪽, 킨텍스 쪽 그쪽이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거거든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곳인데, 원래 제대로 안 될 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하면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된 것 같아요. 또 이재명 지사가 또 추진력이 강하잖아요. 물론 그 양반이야 대권 노리는 양반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연 지금 경기도나 고양시 계획대로 일산 테크노밸리 킨텍스 일대가 이렇게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를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또 한편으로는 GTX에 대한 과도한 기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기만 하면 다 끝난다, 끝장난다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GTX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니까 그 위력이 기존 지하철 대비 30% 정도 강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일산 테크노밸리 쪽의 그 위력에 대해서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봐요. 당장 부지 조성 사업은 순조롭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과연 기업들이 입주할 것인가 제대로,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들의 면면이 괜찮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앞에 보이는 게 김포 고촌 등촌 청구 아파트입니다. 이 청구가 아마 대구의 향토 건설 기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세를 확장해서 한때 이제 전국구가 됐는데 외환위기 때 아마 망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아파트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총각 때 1998년이던가 99년이던가 이 등촌 청구 아파트 분양권을 사러 제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25평, 지금 기억에 7,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결국 안 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고촌 한 50번 왔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부동산 매수 관련 쪽지를 보내오는 분이 많아요. 자금 여력이 너무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고촌 등촌 청구 아파트를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돈이 없으면, 자금이 없으면 영끌하지 말고 차라리 이 아파트를 사라.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보니까 2006년에는 25평이 최저 한 1억 5천 안팎, 34평이 2억 안팎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2억 하던 게 지금 25평이 3억 5천에서 한 3억 8천 하고 32평이 한 4억 5천, 4억 5, 6천에서 최고 한 5억까지 한 모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분양권 때 7,500만원이었다고요. 25평짜리. 이런 아파트도 오른다니까요? 아예 안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부동산 하락기 와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별 볼 일 없는 아파트는 많이 안 오르지만 대신 하락기 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실 안정적이에요, 이런 아파트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 청구 아파트의 장점이 이게 183세대거든요. 건설사도 망했어. 진짜 별 볼 일 없지. 근데 고촌역이 역세권이잖아.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대지 지분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8평이에요. 고촌의 아파트가 한 16개, 7개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기론 1, 2차, 청도 솔리움 빼놓고 나머지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다 15평이 넘어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한계가 있지만 여기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되면 요 고촌 전 재건축 가능할 거라고 봐요. 고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고촌 캐파라든지 한양 수자이라든지 여기 신축은 좀 센데 구축은 좀 약하죠. 그나마 저기 수기 힐스테이트 1, 2, 3단지는 그나마 뭐 입지도 괜찮고 해서 버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촌 아파트 구축이 그렇게 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 값이 아직 낮다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 집가도 낮다는 얘기거든요. 토지값도. 그러니까 아직 재건축 얘기 잘 안 나오는데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되고 여기 아마 마곡의 강서구 고촌동이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고촌을 제일 먼저 강서구 고촌동이라고 부른 게 접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강서구 고촌동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자금 여력이 부족할수록 연끌을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런 고촌에 있는 구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 자금 여력 부족하면 두 눈 딱 감고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고촌의 구축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재건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대당 평균 대지분이 다 15평이 넘기 때문에